첫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사반에서 이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수차례 침입해서 이 속옷 훔쳐서 달아난 그 변태 전해드렸죠. 이 당시 아파트 3층을 그자가 어떻게 침입했을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자, 건물 외부 CCTV를 통해 충격적인 그 장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복도 3, 4층 사이 계단 창문이 스르르르르 저렇게 열리고요. 남성 다리를 내밀어서 아슬아슬 걸터 앉습니다. 자,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벽을 다시 안으로 들어가네요. 자, 잠시 다시 나타나서 자, 튀어나온 벽을 밟고 난간 잡고 이동해서 저렇게 베란다 안으로 들어갔던 거였군요. 당시 말이죠.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뒤에 경찰은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번엔 누가? 법원이. 네, 지난달 27일 새벽 이 남성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3층 집에 침입을 해서 속옷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피해 여성들 집의 바로 뒷동에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어서 더 충격이 컸는데요. 남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11일 남성 체포해서 야간 주거 침입 그리고 절도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남성이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 수색죄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강조했고 검찰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측 변호인이요, 법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겠다고 호소했고 법원은 결국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위험천만한 고개를 해놓고 나서 글쎄 내가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만취한 상태였어도 앞서 벽 타고 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만취 상태였다고 해도 저 짓을 하면 술이 깨지 않겠어요? 저 위험천만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만취 상태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시도하다가 이건 안 돼 싶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제자리로 잘 착지하는 모습이고요. 너무 이성적이야. 홀짝 뛰어 들어가는 모습. 저거를 보고도 영장이 안 나온다. 뭐 초범이고 증거인멸 없고 도주 우려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피해자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둘입니다. 한 명은 경찰이 마련한 임시 숙소에 며칠 있다가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명은 이제 간호사 그 병원의 숙소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결국 내가 안동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신변 보호 조치는 취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두렵다고 하고요. 법이 과연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구속영장 같은 걸 꼭 그 사람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피해자한테도 좀 중요한 거거든요. 박 변호사님. 예. 저 인간이 직장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동에서 떠나가지고 뭐 어디 멀리 갑니까? 서울 가봤자 2시간, 3시간 돌아옵니다.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위에 갈 우려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라이터 불러 휙휙입니다. 자, 대낮에 PC방에서 벌어진 참담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게임에 몰두 중인 아이들 옆으로 스르륵 다가오는 두 학생. 자, 저 남학생은 야 인마 자리 비켜 하더니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확 붙여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 마요. 위험해요 해봤자 와 자, 그러더니 옆자리를 또 아이고 계속 자, 옆자리로 가서 야 어때 무섭지? 아유 계속 위협을 하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저 뒤에 있던 여학생 퇴 침을 계속 뱉어요. 자, 그러더니 똑같이 라이터를 켜서 야 너 죽을래? 막 여자애까지 저럽니다. 결국 한 아이의 자리를 빼서 앉는데 성공을 합니다. 불러를 쳤지만 딱 봐도 어린 녀석들 더군다나 남녀 혼성으로 돈을 뜯는다. 놀랄 노자입니다.
네, 지난달 1일 초등학교 6학년인 제보자 아들이 PC방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제보자 아들은 혼자 PC방을 찾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다가와서 제보자의 아들 그리고 옆에 있던 학생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아들의 옷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이려고 했었고요. 또 의자 위에 침을 계속 뱉어서 그 머리에 흐르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아들의 자리를 강탈하고 무단으로 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은 며칠 뒤에 제보자에게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에도 PC방에서 제보자 아들의 돈을 갈취해서 한번 주의를 줬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싹수가 훤히 보입니다. 중이 녀석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이들도 큰 문제지만 이 부모들도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보자가 가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남학생의 부모는 그래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 부모랑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너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 방송에다가 이거 알릴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 여학생 아버지한테 뭐 미안하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애들이 본인이 어려서 뭐 촉법소년이다 이런 이유로 너무 이런 범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에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이렇게 제보했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우산은 어디로? 자, 비 오는 날 제일 열받는 영상.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닫힌 가게 앞으로 걸어온 남성. 우산 꼬지 속 장우산 뜩 챙겨 들고는 야, 저거를 딱 챙겨 들고는 야, 이거 내 스타일이구만. 자, 그런데 오른손엔 이미 다른 게 있네, 지금. 아하, 그 와중에 또 보는 눈은 있어서 장우산, 좋은 우산에 저렇게 꽂혀서 가져가는 것 좀 보소. 네, 지난달 17일 비 오는 새벽 6시경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애견샵 운영하는 제보자의 매장 앞에 우산 꽂이를 뒀어요. 근데 여기에 최근 들어 3번이나 이 고급 브랜드 우산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자꾸 이 고급 브랜드 우산만 사라지네. 그래서 이상해서 일부러 고급 우산을 꽂아놨는데요. 그 역시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지나가는 한 남성이 건물 앞에 놓인 우산을 집어들고 가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제보자는 남성이 오른손에 우산이 이미 들고 있으면서 또다시 우산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시간대 이제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이 비가 오는 오늘도 옆 가게 방문하면서 매장 앞에 잠깐 우산을 놔뒀는데 그 우산도 잊어버렸다. 우산 도둑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영상 이어갑니다. 자, 뚜벅뚜벅 걸어오던 여성 뭔가를 발견하고선 멈칫. 자, 매장 앞에 꽂혀있던 우산을 쓱 들더니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두리번 우산을 착 쓰고 총총총 사라집니다. 한국인들의 특징, 카페에 놓인 지갑, 휴대폰은 절대 안 가져가도 자전거, 화분, 우산은 완전 많이 가져가. 그래요. 길가에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일단 저 우산은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혹시나 손님 중에 뭐 비 맞을 수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주려고 놔둔 우산인데요. 자, 그 우산을 어떤 여성이 가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좀 찍혔는데 보면 알겠지만 가다가 한번 백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쭉 가다가 두리번거리다 백하는 모습 절도입니다. 결국은 뭐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두리번거리다 의식을 하고 그 우산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글쎄요. 이것도 범죄가 될 여지도 있고요. 또 재물적 가치도 있는 겁니다. 왜 남의 우산을 가져갑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키가 클까 봐 고민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키가 190cm로 매우 커요. 시아버님도 키가 188이고 어머님도 170으로 가족들이 모두 큽니다. 어려서부터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큰 애로 불렸다던 남편은 키가 크니까 행동 하나를 해도 남들보다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성격은 내향적이어서 그런 주목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 했다고 합니다. 발 사이즈도 300이 넘어서 신발 하나 사기도 쉽지가 않고 바지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찾기 어렵게 지내왔는데요.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웬만한 일은 그러려니 넘기지만 여전히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시어머님도 남편이 키가 너무 커버릴까 봐 어려서부터 우유도 안 주고 농구 같은 운동도 일체 안 시켰대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은 저희 3살 아들입니다. 저도 키가 167cm로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 손자를 볼 때마다 늘 너무 크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하루는 아이가 먹고 있던 우유를 휙 뺏어가시더니 저한테 우유 먹였지 말랬지 이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울기만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알았다 왜 짜증을 내시냐면서 이렇게 달래드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러시면 나중에 더 심각해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정말 제 입장에선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속도 좀 내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애미야. 시애미가 뭔 말을 하면 듣는 척 좀 해라. 너 신랑 형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아니. 학창시절 맨날 맨 뒷번호, 수학 문제 풀 때 맨날 1번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문제 풀다가 맨날 틀려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저 모양 저꼴 된 거 아니냐. 너 아들 지훈이 밥 안 먹여도 180은 넘을 테니까 그만 좀 먹여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세상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내한테 우유 먹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뭐니 해도 kit발이라고요. 형진 씨 키장남이었으면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애가 먹고 싶다는 거 불량식품도 아닌 걸 먹지 말라고 합니까? X. 자, 우리 최영진 평론가님. 제 아들이 이제 쌍둥이 5살인데 얘네들이 요즘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뒤에 아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성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아이에게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예. 저는 진짜 이 오늘의 문제는 정말 제가 정말 공감하는 저희 아들 키가 190이거든요. 오.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잘 자라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또 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유를 먹였어요. 운동도 시키고. 근데 고등학교 커가지고 너무 많이 자라는데 제가 이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너무 크니까 혹시 얘가 거인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면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고 보는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컸으면 좋겠다. 정말 성장팜이 멈춰야 될 텐데 막 이랬어요. 근데 190에 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 가족이 모두 커서 또 커도 집중당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해서 속상하겠지만 또 막상 다 커놓으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엄밀히 말해서 뭐 엄청 큰 키도 아닙니다. 190이면. 만약 220 정도 됐다면 좀 인정을 합니다. 210, 뭐 220. 네덜란드에선 190 평균 킵니다. 예, 뭐 그냥 조금 크네. 아이고 좀 큰 편이네. 이 정도인데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3살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계속 얘기되지만 190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한기범 2m 20 뭐 이랬지 않습니까? 2m 7입니다. 7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백다희 네. 아나운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연자가 며느리니까 뭐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거리를 두신다거나 좀 시어머니 앞에서는 우유를 안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장민채님, 행복한 고민이네요.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 아이는 잘 먹고 잘 크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